20, 30대 사회 초년생분들이나 신혼부부들한테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수입에서 일정 부분 생활비를 제외하고 수입의 일정 부분을 요즘 이 ETF 상품에도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현금은 어떻게 남기냐? 네 번째로는 명품 괜찮습니다. 이거 술 한 번 안 마시면 돼. 아니면 택시 한 번 안 타면 돼. 이런 작은 합리화의 단계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현실적인 돈 모으는 습관 6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나름 오랜만에 또 재테크 영상을 가지고 와봤는데, 사실 소비라는 게 지출의 기준이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만족감도 엄청나게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 방법이 딱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지만 20, 30대 사회 초년생분들이나 신혼부부들한테는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만한 포인트들이 많거든요. 당장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작은 부분들부터 같이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기성 예적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금을 가지고 있어라, 현금부터 모으자라는 건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주식과 같은 재테크를 쉽게 접하기 때문에 이 현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손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결국 큰 돈은 작은 돈을 모으는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나는 남은 돈 다 투자해서 씨드를 키워가지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거다, 그리고 그 투자에 성공을 해서 수익을 모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어떤 형태가 됐던 투자는 원금을 손실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을 항상 고려를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량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돈이 모이게 되는 건데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수입에서 일정 부분 생활비를 제외하고 수입의 일정 부분을 단기성 적금으로 들고 있습니다. 은행마다 단기성 적금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본인한테 맞는 상품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예금이 아닌 적금의 경우에는 최대 1년 이하 만기의 상품을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20, 30대나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회적인 환경이라든지 소득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또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 재테크가 굉장히 붐이 일고 있잖아요. 매년 새롭고 다양한 상품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재테크의 대대적인 유행도 변화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조금 짧은 적금을 가지고 가면서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대신 예금과 적금의 이자율 정도를 받는, 또 최근에는 이 CD 금리형 ETF라고 하죠. 파킹형 ETF라고도 하는데, 이런 상품들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파킹 통장은 이자율이 높을수록 가입할 수 있는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고, 또 만기일 이전에는 이 원금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금리형 ETF는 CD 금리를 일할해서 매일 금리를 쌓아주는 ETF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자율도 높고, 또 내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매도를 해서 원금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이 ETF 상품에도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치만 이 역시도 안정성이 높다고 해도 ETF이기 때문에 은행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고, 또 당연히 손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파킹형 ETF든 은행 예적금이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고려해서 일정 부분의 현금을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성 적금을 들려면 내 월급은 정해져 있는데 어쨌든 현금이 남아야지 들 수 있는 거잖아요. 현금은 어떻게 남기냐? 당연한 얘기지만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두 번째 방법인 이 생활비 카드를 분리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생활비를 어떻게 운용하느냐는 사람 바이 사람이라 딱 정리를 해드리기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신용카드에 내가 쓰는 비용들을 기타 합쳐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생활비가 얼마인지, 또 불필요하게 지출을 함으로써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어딘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광고는 아니지만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카드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토스의 모임 카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름 그대로 각종 모임을 위한 카드인데, 수많은 카드 중에 이 카드를 고른 이유는 연회비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름처럼 각종 모임을 위한 카드다 보니까 2명이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요. 각자 카드를 따로 발급받을 수도 있고요. 카드를 사용하면 서로한테 소비 내역이 갑니다. 사용 내역이 전송이 돼요. 자동 이체 설정도 가능하고요. 사용을 할 때마다 내가 어떤 카테고리에서 지출을 했는지 알아서 분류를 해주거든요. 이게 월 말에 한 달에 내가 가장 많이 지출한 카테고리는 하고 지출 내역을 정리를 해볼 수도 있고,
또 매달 지난달과 비교를 해서 이번 달에 소비가 늘었던 카테고리와 또 줄어들었던 카테고리 같은 걸 한눈에 확인을 해볼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소소한 캐시백도 주는데 마트, 놀거리, 회식 이렇게 받을 수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외식이 조금 잦은 편이고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또 식비가 됐는데 저녁 7시부터인가 음식점에서 결제를 하면 500원의 캐시백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쏠쏠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 통장에 모임 금고 같은 기능이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예적금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형 마트에서의 소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돈 모으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배달 어플 지우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안 좋은 게 저는 코스트코나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런 데서 대량 구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분들한테 해당하는 건 아니고 1인 가구나 2인 가구에 보통 해당하게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대형마트에 가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비싼 돈 주고 요만큼 살 거면 조금 더 주고 이만큼 사자 하면서 대량으로 장을 봐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정말 살림에 익숙하시고 내가 이거를 소분을 해서 잘 보관을 했다가 사용을 한다든지 잘 사용을 하시고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사실 이렇게 대량으로 구매한 상품 중에 반 이상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인을 받아서 많이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가 쓰지 않을 물건이나 당장 내가 다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을 한 번에 구매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건데요. 그렇게 구매를 하셔서 잘 쓰면 좋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굉장히 유행도 빨리빨리 바뀌는 사회잖아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몇 가지 상품들을 제외하고 장 자체를 이런 대량으로 파는 마트에서 보게 될 경우에 그때 당시에는 되게 돈을 많이 아낀 것 같고 엄청 할인을 해서 상품을 구매한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내가 다 소비하지 못하고 쌓여 있거나 버려진 지출액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명품 괜찮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싼 물건을 사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구체적으로는 오래 쓸 물건에 내 기준 싸게 잘 샀다 하는 물건은 사지 않기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소비라면 가방이나 아우터 같이 오래 입고 쓰는 물건은 차라리 좋은 걸 사시는 것도 돈을 모으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번 소비를 해서 일회성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있고 또 한 번 소비를 해서 오래 사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입는 의류들은 대부분 저렴한 스파 브랜드에서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여름 옷들은 자주 세탁을 하기도 해야 하고 그렇다 보니까 한 해가 지나면 내가 작년에 입었던 그 느낌이라든지 그 핏이 잘 안 살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렴한 걸 구매를 해서 빨리빨리 소비를 하는 편이고 가방이라든지 겨울 아우터, 가죽 제품 이러한 경우는 좀 내가 오래 쓸 수 있는 퀄리티가 보장된 좋은 제품을 사는 편인데요. 내가 그래도 막 가볍게 소비를 할 수는 없는 금액의 상품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쓰는 관점에서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싼 게 비지떡이라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했다가 다시 여러 번 반복해서 재구매를 해야 하는 상황보다는 한 번 신중하게 소비를 하는 것이 결국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돈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돈을 모아서 하는 만족감이 높은 소비는 조금 재충전하는 기회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또 다시 열심히 일하고 나를 발전시켜서 이런 소비를 조금 더 자주 할 수 있도록 당겨봐야겠다. 내 스스로한테 이런 소비를 선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하는 자극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방법은 합리화하지 마세요 라는 방법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10,000원 이하의 불필요한 소비를 해요. 가벼운 불필요한 소비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술 한 번 안 마시면 돼. 아니면 택시 한 번 안 타면 돼. 이런 작은 합리화의 단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당장부터 없애기 시작하면 돈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 가서 술 한 잔 덜 먹지 않거든요. 택시 한 번 안 타지 않거든요. 정말 내가 그때 했던 소비를 생각을 해서 며칠 뒤에 그걸 계산해서 아낀다? 굉장히 드물 겁니다. 정말 드물 거예요. 그게 큰 금액이 됐든 1,000원, 2,000원 작은 금액이 됐든 당장 아낄 수 있을 때 아끼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지만 정말 지켜야 할 돈을 모으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IT 기기 오래 쓰기입니다. 전자기기 오래 쓰기죠.
요즘 들어서 살짝은 둔화된 것 같기는 한데 이 전자제품을 바꾸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예전에 비하면 전자제품을 새로 구입하는 빈도가 굉장히 빈번해진 것 같습니다. 제 주변의 지인들만 해도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뭐 매번 새 모델이 나올 때마다 약정이나 할부 등을 통해서 새로 구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핸드폰 외에도 패드부터 시작해서 뭐 컴퓨터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등등 저희 일상생활에서 전자제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전자기기는 지출의 단위도 굉장히 큽니다. 적게는 몇십만 원대부터 비싸게는 몇백만 원대, 뭐 TV 같은 경우에는 몇천만 원까지도 해당을 하기 때문에 한 번 살 때 큰 지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조금 더 신중하게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이런 테크 쪽을 잘 모른다 라고 하신다면 그냥 제일 좋은 상품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내가 사고 싶은 제품에 가장 좋은 사양을 그냥 구매하시는 게 결국에는 돈을 절약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테크 기술들을 잘 아시는 분들은 제품을 구매해서 다시 되파시는 경우도 엄청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굳이 최고 사양을 사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구매를 해서 다시 되팔고 또 내가 원하는 상품을 다시 재구매하고 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가 가진 제품을 되팔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가장 좋은 제품, 가장 업데이트가 된 최신의 제품을 사서 오래 쓰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당연하지만 또 지키면 좋을 6가지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마다 경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이 굉장히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실천해 나가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계신 방법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함께 또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